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위크 1 레슨 1 시작합시다. 네.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화면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닌가? 만들어 보지 말까요? 네, 만들어 보지 맙시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괜찮아요. 자, 스크린 영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스크린 영어는 여러분들 스크린 영어 반 이름은 있죠? 51반이죠? 스크린 영어 51이라고 해야겠죠. 옳지. 네, 스크린 영어 51반입니다. 보죠. 필요한 게 뭔지 좀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합시다. 타이머를 지금 걸어놓을게요. 자,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몇 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 아니면 학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친구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업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들은 내가 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다시 수업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스크린 영어 교양 선택 과목입니다. 텍스트북은 Notes Stuff for Listening and Speaking이에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 책인지 조금 이따가 여기 밑에 보이죠? 화면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플래닝일 뿐이에요. 이제 레슨이 어떻게 진행되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1학기에서 중간고사는 유닛 1부터 3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고 기말고사는 유닛 4에서 6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유닛 2개 이상 중간고사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 영어 100%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사실 100%가 아니죠.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학교에 와서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온라인으로 100%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학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을 와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가끔 보면은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날짜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줄게요.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제 그때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면 되죠. 아직 졸업을 못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시험 보러 가지 말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말해두면 어쨌든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보러 학교에 안 온다. 나는 온라인만 볼 거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어떻게 해결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그레이딩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합시다. 자, 성적. 이게 변화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교양 선택이긴 한데 그레이딩 시스템이 나중에 변화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향에 대해서 어디가 함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할게요.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성적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각각 30% 해가지고 여기 exam이라고 나오죠. 60%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 빨리 바꿔줄게요. 홈워크예요. 과제. 어텐던스 20%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변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평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여러분 학생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지금 40명 맥시멈으로 꽉 차 있어요. 40명 중에서 30%만 A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이 A를 받아가고 나머지 28명. 그죠? 28명은 B 아니면 C예요. 28명 중에 또한 30%, 35%가 이제 B를 받죠. B를 받죠. 음, 40명을 듣는 학생들이 보통 영어 교양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과목에서 영어가 관련된 과목을 듣는다는 얘기는 교양 필수인 ESP 수업을 괜찮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ESP 수업이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영어 성적 괜찮네, 기본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인데 교양 선택 과목을 영어가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나와 같은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이 영어가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한두 명이면 관련이 없는데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40명이 모여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A를 받는 사람이 40명 중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A를 받는 사람과 B를 받는 사람이 보통 몇 점 차이가 나야 되죠? 10점 차이가 나야 되죠? 그레이딩 차이가 80점 이상이 B고 90점 이상이 A니까요. C는 70점 이상이죠? 그러면 A와 C의 차이가 20점 이상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상대평가인 상황이고 그리고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을 영어로 듣는 학생들은 A와 C와의 갭이 20점 이상 나지가 않아요. 10점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5점 차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ESP 수업, 교양 필수를 듣는 ESP 수업에서 A를 받는 학생들이라도 그냥 A가 아니라 항상 A 플러스 정도를 받는 학생들이 돼야 겨우 A를 받을까 말까 하고 나 B 뿔 받고 가끔 A 받을 때도 있는데 라는 학생들은 A를 받을 확률은 없고 B나 운이 안 좋으면 C 뿔을 받고 그냥 ESP 수업을 B 받았는데 여기도 그냥 B 받지 뭐 하면서 듣는 학생들은 C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학점이 관리가 되지가 않겠죠. 뭐 몇 점 이상 받아야지 이제 장학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학생들이 있다면 본인이 예상한 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기서 A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A 받아야지 라고 듣는 수업이 여기가 이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죠. 왜? 40명 다 여러분들이랑 점수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내가 1점만 작아도 1등 느려지는 게 아니라 1등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1점이 밀리면 한 3, 4, 5, 6, 7, 8등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딩에서 7, 8등 밀린다는 거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건 뭐 수월하죠. 금방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이 이제 좀 해보시고,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강의 정정 기간이기도 하니까 웬만큼 잘할 자신이 없다면 근데 웬만큼 잘할 자신은 없지만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점수가 A 이상이라면 좀 고민을 해보고
관계없는데 C 받아도 관계없는데 난 그냥 이거 학점 빨리 채우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홍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하죠.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굳이 오지 않아도 출석 점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출석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학생들이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20%를 다 공평하게 모두 가져간다는 얘기죠. 모두 다 가져가는 20%를 내가 19%, 18%라고 가져가면 1, 2점이 늦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아까 1, 2점 밀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엄청 더 많이 등수가 밀린다고 그랬죠. 1, 2점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다 풀로 가져가는 20점을 내가 놓친다면 석차가 1, 2등 석차가 밀려나는 게 아니라 5, 6, 7 석차가 밀려나는 거니까 고민을 잘 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뺏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수업이라면 무조건 출석 점수는 20% 모두 다 가져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내 성향에 안 맞는다. 난 그냥 몰아서 한 번에 듣기도 하고 하는데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온라인 수업은 본인한테 맞지가 않아요.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면 출석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과제도 제 시간에 못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시험을 잘못하더라도 내가 시험 30 받아서 60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수 그러니까 과제 점수 그 다음에 출석 점수에서 40점을 온전히 못 가져갔다면 본인이 얼마나 날고기든지 간에 40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시험을 한 60점을 받았다면 30 해서 그 얘기는 내가 천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애들도 한 25점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점수가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5점 많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과제랑 출석에서 5점이 늦은 게 아니라 남들 다 가져가는 5점 본인이 못 받았다면 5점만 늦은 게 아니라 한 10점 늦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요. 내가 이게 맞는지 나한테 본인에게 맞는 수업의 방식인지 생각을 해야지 수업 다 받고 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성적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난 온라인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시간 낭비고 그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설명하는 기간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듣는 스크린 영어 01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여러 종류의 교수님들을 이제 인플로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내 방식에 맞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와서 최대한의 성적을 가져가는 게 방법이어야 하죠. 선생님들이 나는 내향적인 사람한테 나랑 잘 맞아. 너 MBTI 뭐니?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럼 본인은 누가 알아야 돼요. 본인 자신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마 교수님 수업이랑 나랑 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약간 자극적이고 나한테 좀 들이대고 이제 나한테 자꾸 말 시키고 이런 사람이 좋아. 수업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라고 한다면 들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약간 그냥 수업 듣는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약간 너무 들이대는 느낌인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들으면 안 되죠. 나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냥 띵가띵가 하는 줄 알았는데 매 시간마다 들어와서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거 너무 많고 과제가 이거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꾸준하게 챙기는 게 나한테 성향이 안 맞는데 나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잘 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뭐 들어가고 하고 체크하고 매일 하는 거 이거 너무 막 지치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온라인 수업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성향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끈기가 있고 부지런해야지라고 뭐 혼내고 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 안 맞는 걸 안다면 맞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안 맞으면 바꿔야죠. 근데 내가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듣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방향을 결정을 해야죠. 1번,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길 원하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걸 예상하고 이 수업을 듣느냐. 그걸 우선 결정하고요. 어려워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할 것이냐. 내가 그런 꾸준하게 차분차분 뭘 매일매일 하는 성향이 아닌데도 이게 성적을 받을 방법이라면 이렇게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걸 따라갈 것이냐. 라면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 난 이거 지금 듣기만 했는데도 피곤해. 그래도 그냥 뭐 점수 받겠지. 몰라 라고 이제 결정하는 거라면 진짜 점수가 깜짝 놀랄 만큼 몰라 하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도 겪은 일이라서 뭐 이렇게 나보다 좋다를 설명한다기보다 그냥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결정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것 중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선택이라면 더더욱 미뤄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서가 날라올 때 같은 경우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내가 돈 쓴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지금 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돈을 썼다는 거 한 번 더 알려주는 것 뿐이야.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러면 안 봐요. 왜? 돈을 쓸 때는 좋았는데 돈을 썼으니까 내가 얼마나 썼는지 보는 상황이 나는 불편해요. 어차피 쓴 돈인데 뭐하러 또 봐. 기분이 안 좋지. 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미루어 두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편지들을 미루어 두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한테 필요한 세금을 내라든지 아니면 뭐 고지서가 날라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미루어 두고 안 보기 시작하면 내야 될 시간에 낼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고지서 플러스 늦게 내는 것까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뤄뒀던 일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뤄두는 싸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싸움이 더 커져요. 미뤄둔 불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미뤄둔 오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리지 않고 커져요. 그래서 본인이 미뤄두는 성향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온라인으로 그것도 경쟁이 아주 심한 상대평가가 40명이 들어가 있는 수업을 듣는다는 건 미뤄두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산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C 받으면 다행이죠. 이제 D, F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수업은 올 필요도 없었는데 그 쉬운 거를 못 받아? 이런 상황이 되죠. 본인이 원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일부러 실패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주유소 가는 게 무서워서 기름을 안 넣고 버티다가 길바닥에서 쓰는 차만큼 미련한 차가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하는 게 두려워서 기름 넣는 건 싫은 게 아닌데 주유소 가는 길이 너무 싫어. 그래서 주유소 안 가.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과제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그냥 앉아있는 거 자체가 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나 이거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될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과제는 마잉글리시 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설명을 합시다. 자, first week introduction on YouTube입니다. 이건 아닌데요. 그냥 introduction이에요. 왜 자꾸 이상하게 들어있지?
자, 그냥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성적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평가가 경쟁이 심한 이 수업에서 성적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까 설명했을 때, 자, 보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내가 내주는 시험이? 컨트롤할 수 없죠. 시험 난이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옆에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할지, 나보다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그 친구 전공 수업이 얼마나 어렵길래 걔가 요거 용어 수업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봤을까?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럼 뭘 컨트롤할 수 있죠? 출석? 맞아요. 출석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되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발톱을 깎든 손톱을 깎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귓구멍을 열어놓고 듣는지를 보는 거죠. 클릭하는 거예요. 온라인이니까 핸드폰으로 하든 노트북으로 하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나 안 듣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뭘 컨트롤할 수 있죠? 과제입니다. 과제들 들어가다 보면 20%라고 나오는데 이 20%는 만약에 우리가 유닛 어텐던스 앤 홈워크 밑에 봅시다. 유닛을 1부터 3 설명이 이상하네요. 자, 유닛을 1, 2, 3, 4유닛까지 중간 기말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인데 20% 과제가 모든 과제를 다 했을 때 나는 20%를 받아요. 20이란 점수를 받아요. 모든 과제를 다 했을 때 20이라는 점수를 받아요. 과제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과제는 몇 점을 받는 거죠? 5점을 받는 거죠. 5점 받고 그게 4개가 있으니까 20개가 됐어요. 그 20개가 20%로 전환이 되죠. 자, 마잉글리시 랩에 들어가서 할당되는 과제를 각각 합니다. 유닛 하나마다 5%를 할당이 되고 있다면 내가 유닛 2개는 온전히 다 2번, 3번씩 풀어서 100% 점수를 맞고 유닛 나중에 2개는 축제도 있고 뭐 바쁘고 전공 수업도 바쁘고 이래가지고 유닛 2개는 빼먹었어요. 그러면 전체 20% 받는 것 중에서 반밖에 안 했다면 10%밖에 안 남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석과 과제였어요.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100%를 맞을 수 있는 점수죠. 출석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100점이라는 얘기는 100분율로 따졌을 때 전체 성적에 비해서 20%를 모두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다 가져가야 해요. 아까 출석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가져가는 20%를 내가 1, 2점 빼먹었다면 그건 상대평가로서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죠? 웬만큼 이제 비교가 되면 관련이 없는데 다 20% 맞았는데 나만 18점 맞았죠. 그럼 내가 18점 맞았으니까 2점 뒤로 물러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20점 받은 학생이 내 앞에 10명이 있다면 그죠? 10등 물러나는 거예요. 10등 플러스 같은 점수 10점. 안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1점 없으니까 1점 밀려나고 2점 없으니까 2등 밀려나고 그런 게 아니야. 상대평가에서는 앞에 몰려있는 애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같은 점수라면. 그래서 과제와 출석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20%에서 40%예요. 100분율로 따졌을 때 40%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요구 결석 어떻게 해주세요. 서류 작성하고 진단서 써놓고 이렇게 해서 겨우 받아가는 게 뭐예요? 요구 결석해서 1%예요. 1%. 1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점수가 40%라 그랬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날고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시험 질문에서 30% 점수를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40점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출석만 제대로 하고 두 번째, 과제 풀 때 온전히만 차분차분 풀고 틀렸으면 다시 풀면 된다고. 틀렸으니까 끝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좀 이제 예상이 됩니까? 네. 40명 듣는 수업이니까 난 망했어. 빨리 그 수업 빼야지라는 말도 일리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온전하게 차분차분 잘 따라와서 출석도 그렇고 과제도 내가 잘 하겠다
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온라인 수업입니다. 더할 나위 없어요.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다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방법을 알려줬죠. 그래서 내가 A 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나 이 방법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B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 방법을 못한다면 아마 C나 D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성적이 B라고 하더라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차분차분 잘 따라온다면 A라도 받을 수 있어요. 40명 있는 수업이라도. 하지만 차분차분 따라올 수가 없고 그냥 내 하던 대로 출석도 대충 과제도 대충 할 거야 라고 하면 평소에 받던 B를 받는 게 아니라 아마 D나 C 아니면 최악은 F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빨리 마음을 다잡는 게 좋습니다. 자, 레슨 1 마치고 중간에 다시 얘기하죠. 레슨 2에서 봅시다.